인류가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뛰어든 지 겨우 반세기 남짓 지났고 아직 우리는 우주의 변두리에 서 있을 뿐이지만 이미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원들이 플라잉 더치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주 비행사들이 블랙나이트 위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수수께끼의 물체를 입으로만 설명하기보다 그 존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우주 비행사라는 영웅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주 탐사선인 혜성. 혜성이란 태양 주위를 매우 길쭉한 궤도로 도는 작은 천체를 말합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긴 꼬리가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먼 옛날 혜성의 출현은 불행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헨리 혜성의 등장은 989년 영국의 대기근, 1222년 징기스칸의 침공,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헨리 혜성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을까요? 최초로 혜성의 존재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240년입니다. 이는 혜성 대부분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즉 태양계가 생겨난 45억 년 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혜성이 태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질량의 상당 부분을 잃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부분의 혜성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최초로 우주선 밖 우주공간에 나간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에 따르면 혜성은 높은 지능을 지닌 지구 밖 생명체가 만든 인공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혜성의 일부가 인류 문명의 역사를 관찰하기 위해 외계인이 보낸 우주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난 시에 자주 나타나는 점이나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주 쓰레기와 UFO, 어떻게 구분할까? UFO 목격담은 보통 유머를 곁들여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둥글거나 시가 형태의 미확인 물체를 외계 생명체의 우주선이라고 설명하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이를 부정하곤 합니다. 인류의 우주 비행이 시작된 이후 미확인 천체는 모두 우주 쓰레기라고 간단히 설명되는 경우가 늘었고, 이에 더해 누구도 우주에 가지 않았던 1930년대에 이미 처음으로 UFO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우주시대 이전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UFO 출현 사례는 1937년, 1947년, 1952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UFO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 제트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던 이른바 워싱턴 UFO 소동 사건입니다. 우주비행이 시작된 후에는 우주비행사들이 UFO와의 조우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주선 제미니 4호의 지휘관 제임스 맥디비트와 파일럿 에드워드 화이트는 1965년 6월 4일간의 비행 중 이상한 시가 형태의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촬영한 사진은 현존하는 가장 선명한 UFO 사진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요. 이 물체의 정체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맥디비트는 아마도 공식적 입장 때문인지 이 물체가 우주선 파편, 즉 우주 쓰레기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계속 흥미로운데요. 2015년에 인터넷상에 제미니 4호가 찍은 것과 똑같이 생긴 UFO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진의 업로더는 이것이 1971년에 어떤 잠수함 트리미너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했죠. 1981년 우주비행사 블라디미르 코발료노크와 빅토르 사비니흐는 우주정거장 살류트 6호에서 아무래도 우주 쓰레기로는 보기 어려운 UFO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 물체가 규칙적인 궤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멜론처럼 생겼고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보였으며 앞쪽 끝에는 반투명한 원뿔형 케이스 같은 것이 달려 있었지만 사진을 찍지는 못했답니다. 사비니흐가 카메라를 가지러 간 사이
멜론 형태의 그 물체는 마치 깨지듯이 갈라져 구획이 나뉜 노란 구체로 변하더니 연기 소용돌이를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블랙 나이트 위성. 지구의 우주선 승무원들이 지구 궤도에서 우주 문명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방문객의 존재가 이미 1899년에 알려졌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 유명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수수께끼의 전파 신호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신호의 발신원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인의 정찰기라고 합니다. 이후 우주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테슬라가 처음 공개한 것과 동일한 정체불명의 전파 신호를 여러 학자들이 우주에서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블랙나이트 위성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녹색빛이 도는 검고 독특한 모양의 물체를 본 사람은 우주비행사 고든 쿠퍼였는데요. 1963년 머큐리 9호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또 1998년 스페이스 셔틀 엔데버가 발사되었을 때는 이 나이트를 관찰했을 뿐 아니라 사진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사진에는 저궤도를 지나가는 검고 독특한 물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사는 곧 이 물체가 우주정거장 유니티에서 떨어져 나간 단열 커버 조각이라고 해명하려 했는데요. 사실 크고 작은 우주선 잔해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외계인의 UFO를 가려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처럼 냉철한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찰기설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우주 비행사 존 스미스 귀환의 수수께끼. 유인 우주 비행이 이루어진 이래 수많은 수수께끼의 전설들이 쌓여왔습니다. 마치 유명한 동양 설화인 천일야화처럼 여러 편의 컬렉션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주비행사 존 스미스 실종의 미스터리도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진 그런 꾸며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기원은 197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펜타곤의 극비임으로 존 스미스가 조종하는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발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사흘간의 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우주선 자세 제어 시스템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사람과 전자장치 모두에게 위험한 방사선대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스미스와의 통신도 곧 끊겼습니다. 지상에서 여러 차례 복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죠. 결국 우주선과 우주비행사를 지워버리기로 결정되었고 우주선은 발사의 실패에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스미스는 훈련 비행 도중 희생된 이들 중 한 명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이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전개를 맞는데요. 피지 섬의 한 아마추어 천문가가 고도 470km 궤도에서 미확인 우주물체를 발견해 나사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후의 조사에서 이 물체가 사라졌던 존 스미스의 우주선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리고 2001년 우주선이 지상에 착륙했습니다. 놀랍게도 착륙 캡슐 안에는 살아있는 존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죠. 이후에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지구로 돌아온 스미스는 우주로 떠났던 스미스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귀환한 스미스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었고 어린 시절 갈비뼈가 부러졌던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금의 스미스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쉽게 풀어냈지만 예전 스미스는 수학에 약했다고 합니다. 이 우주비행사 마이클 존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생애와 관련된 수많은 신뢰도 높은 자료가 존재하기에 손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성공적인 군 경력을 거쳐 시험비행사가 되었으며 1980년 나사 우주비행사팀에 합류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셔틀 챌린저 STS-51L은 오린 결함으로 인해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고 승무원 전원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 설명마저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탑승원 일부가 폭발이 아니라 추락돼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셔틀이 사실 플라스틱으로 된 모형이라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우주에서 내려온 천사. 이어지는 이야기도 믿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선 이야기와 달리 정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천사를 본 것은 무신론의 나라, 소련의 우주비행사였습니다. 1985년 우주정거장 소유주에서 일어난 일이죠. 비행 155일째 되던 날, 승무원 3명 전원이 정거장 창 너머에서 등 뒤에 날개 같은 반투명 빛을 지닌 거대한 인간형 존재 7개를 목격했답니다. 천사들은 약 10분간 정거장의 궤도를 따라온 뒤 사라졌고, 주황빛 광채만 남았는데 이 빛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이후 우주비행사들은 이상하게도 모두가 동시에 저건 천사다 라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았고 모든 심리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비행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지상에 이 사실을 보고했죠. 지상의 담당자들은 크게 놀라 이 보고를 곧바로 기밀로 분류했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는 이것이 집단 환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의학적 결론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행 167일째 되던 날, 이전부터 정거장에 있던 승무원 이외에 새로 합류한 3명의 우주비행사까지 정거장 부근에서 천사 같은 존재를 보았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듯 천사는 동시에 6명의 우주비행사가 육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